여기가 2단원에 원 2단원에 1단원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 스펙트럼이란 물질의 구성 입자 요 얘기를 하고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요거를 할 건데 그 뒤에 이제 조금만 오늘은 조금만 더 할 수 있을 거야.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부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요거 얘기하면은 이제 특히 화학 먼저 공부한 사람들은 나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 선생님 입자? 원자? 이거 화학 아니에요? 화학으로도 할 수 있고 물리학으로도 분리할 수 있고. 그래서 요거 내가 아마 물질의 전기적 특성 할 때 원자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건 다 기억날 거야. 그때 내가 얘기했을 거야. 원자핵 발견한 사람이 누구? 하연아 누구? 러더퍼드. 러더퍼드가 지하에서 울고 계신다. 내가 인류를 위해 이거를 발견해줬는데 이것도 기억 못하고 하면서 노벨 화학상 받았어. 근데 내가 말했지. 러더퍼드가 나 물리학자인데 왜 화학상 주냐고. 그렇다고. 그 얘기도 해줬나? 러더퍼드가 물리학 이외의 모든 자연과학은 우표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러더퍼드가 생각했을 때 화학도 물리학인 거야. 입자 간의 상호작용, 전기력, 에너지 이런 거에 의한 거니까. 자, 물질 구성 입자 요 단계를 한번 봐보자면은 분자 안 할 거야. 분자는 이제 화학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나는 원자부터 지금 원자핵이랑 전자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지. 전자는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기본 입자입니다. 원자핵이 양성자랑 중성자로 되어 있지. 여기 일부러 여기 중간에다가 있어. 양성자랑 중성자 자체가 얘들 한꺼번에 얘기하면 핵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원자핵을 이루는 입자. 요 핵자를 이루는 더 작은 입자는 쿼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놓은 것 중에 기본 입자는 쿼크랑 전자만 기본 입자야. 참고로 쿼크가 지금 6가지 발견됐어. 더 될 수도 있는 거고. 발견한 분 중에 한 분이 우리나라 분이 계셔. 네, 노벨상 받기 전에 돌아가셨어. 노벨상. 노벨 받지 않을까 했는데. 노벨상은 돌아가신 분한테는 안 주거든.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 물리학상일 수 있었는데. 자, 그럼 원자핵이랑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건 너희들 이미 알고 있을 것이고 물질의 전기적 성질하면서도 얘기했던 거라 갖고 양성자랑 중성자부터 얘기를 해줄게. 양성자, 영어로 프로톤입니다. 중성자 영어로 뉴트론이야. 자, 양성자 플러스 전하띄고 있고 이것도 이미 예전에 했던 거니까 일단 넘어가고 얘는 구성이 자, 몰라도 되는 거야. 쿼크가 6가지가 있어. 이 쿼크가 그래서 첫 번째 세대, 세컨드, 서드까지 이렇게 있거든. 얘네들이 2개씩 이렇게 짜내지어져 있어. 처음에 딱 쿼크를 세트를 발견을 했어. 오, 개신기. 업 쿼크, 다운 쿼크. 위, 아래. 그 다음 두 번째 발견했어. 얘들아, 물리학자들이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을 했을 때 너희들처럼 니네 이런 생각하지. 뉴턴 뉴턴만 없었으면 물리 공부 안 했는데 막 이런 거. 물리학자들이 그랬을까? 새로운 거 발견해버렸어. 어떡하냐? 연구소 해야 돼. 개짜증. 이래? 그러겠니?
아니지. 새로운 거 발견했으면 엄청 좋아. 와, 괜찮다. 와, 우리가 이제 우주의 신비를 더 파헤쳤어. 굉장히 매력적인 입장이었지. 그래갖고 참 쿼크라고 얘기를 했어. 참의, 이거 안 써도 돼. 참에 대응되는 이름으로 스트레인지 쿼크라고 그랬거든. 이게 지금 이 2022 교육과정 여기에는 이제 안 나올 건데 예전에 나왔어. 이걸 괜히 개떡같이 수들말로 표현한다고. 얘는 잘 돼. 위 쿼크 아래 쿼크 뭐 그럴 수 있어. 나오고. 참 쿼크, 참의 뜻이 뭐야? 매력적인. 맵시 쿼크. 맵시 쿼크도 약간 이상하지. 얘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스트레인지잖아. 스트레인지 뜻이 뭐야? 낯선 그거잖아. 뭐라 그랬게? 야릇한 쿼크. 이걸 왜 번역을 그딴 식으로 해갖고 참 쿼크, 스트레인지 쿼크. 그 다음에 탑 쿼크, 바텀 쿼크 이렇게 있어. 근데 이 중에서 우리는 세컨드랑 서드는 지금 신경 안 쓸 거고 업 쿼크랑 다운 쿼크만 신경을 쓸 거야. 양성자는 업 쿼크 2개랑 다운 쿼크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어. 업 쿼크랑 다운 쿼크 자체의 질량은 거의 비슷해. 다음에 중성자는 뉴트론 업 쿼크 하나랑 다운 쿼크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 이렇게 쿼크 3개가 합쳐져 갖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핵자가 만들어지고요. 업 쿼크는 전하량이 전자의 전하량 절대값을 일렉트론에서 2라고 두면은 3분의 2E만큼이야. 얘 전자가 마이너스니까 그럼 업 쿼크는 마이너스라고 하지 마. 플러스야. 얘 절대값으로 두는 거야. 다운 쿼크, 아래 쿼크 의 전하량은 3분의 2 아니야. 1이야. 1. 마이너스 3분의 1만큼. 그래서 양성자가 딱 전자 한 개의 전하량 절대값이랑 똑같고 얘는 전하량 0이야. 두 개 질량은 거의 비슷합니다. 동일이라고 해도 돼 지금은. 같다고 써 그냥. 그래서 양성자 한 개의 질량이랑 중성자 한 개의 질량이 같다고 치는 거고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달라. 거의 비슷해. 자, 그리고 에너지 준위 요거는 이것도 얘기를 했던 건데 다시 그냥 중요한 거니까 써주는 거야. 원자 안에 있는 전자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안정적으로 존재 가능한 에너지 값입니다. 이 안정적으로 존재 가능한 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에너지라는 얘기야. 이 에너지 준이 특정 값만 존재한다고 그랬어. 불연속적입니다. 불연속적이라는 얘기를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럼 전자의 에너지가 변한다면은 전자의 에너지 값이 바뀔 때 그 균위의 차이만큼 전자의 균위가 바뀔 때 전자가 균위간을 전이할 때 그러니까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이런 이동이 아니라 에너지 값이 바뀔 때야. 에너지 값이 바뀌면 에너지는 보존되어야 하니까 그 차이만큼을 에너지 준위의 차만큼의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빛 에너지로 흡수하거나 방출합니다. 요 값이 원소마다 달라. 준위값 자체가. 네. 전자가 균위간을 전이 시 에너지 값이 바뀔 때라는 말이야. 에너지가
바뀔 때 그 에너지 차이만큼을 빛 에너지로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원소보다 중립값 다른. 그래서 요거랑 관련 지어서 이제 너희 이미 배웠어요. 스펙트럼 얘기를 좀 해봅시다. 항상 좀 시간이 남았는데 오늘은 약간 부족한데? 자, 스펙트럼은 너희들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야. 빛이 나눠져 있는 빛의 띠인데 빛이 어떤 걸 기준으로 나뉘어지느냐? 빛을 파장에 따라서 나눴습니다. 나눠 늘어놓은 띠. 띠. 근데 너네가 이걸 알아? 이거 되게 몇 년 된 건데? 앙키모티를? 이거 지금 막 24살 정도 된 애들 내가 대학 보낼 때 했던 건데? 엄청 오래된 건데? 자, 파장에 따라서 나왔어. 빛이 파장이 다르다면은 빛이 가진 에너지 값에 따라서 나눴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에는 색이 다릅니다. 물리학적으로는 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에너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광기를 이용을 하죠. 분광기 안에 들어있는 프리즘이 빛을 이렇게 파장에 따라서, 색에 따라서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연소 스펙트럼. 부러웠다, 씨. 지금 간당간당 했는데. 내 강의실에 못 들어가니까 이거 써야지. 자, 연속 스펙트럼. 말 그대로 연속되어 있다는 뜻이야. 연속돼서 모든 값이 다 쭉 수직선 마냥 이렇게 수직선이래. 수평선 마냥 이렇게 모든 파장의 빛이 연속적으로 존재하게 된다면은 색이 연속적으로 약간씩 변하면서 존재하는 거라서 빨주노 초파남보 전체 색이 그라데이션으로 보인다. 연속적으로 존재. 그럼 왜 이런 빛이 보이는 거냐? 모든 파장이라고 하면은 모든 에너지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원래는 포함이 돼 있어. 우린 지금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를 하면은 모든 값의 에너지가 우리 눈으로 들어온 거야. 그럼 저기 어딘가에서 모든 값의 에너지가 방출이 됐으니까 빛 에너지가 우리 눈으로 들어온 거겠지. 모든 값의 에너지가 어디선가 방출이 됐을 것이다. 얘는 백열등이나 별빛에서 볼 수 있어. 기본적인 별빛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흡수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이라면은 말 그대로 무언가 흡수된 거, 에너지가 흡수된 거 얘기하겠지? 빛이 흡수된 거야. 그래서 배경은 연속 스펙트럼이야. 연속 스펙트럼 배경에 특정 파장의 빛만, 특정 색만 그 위치에만 그 색이 흡수되어서 없어. 빛이 없으면 검은색이 되겠지? 검은 선, 흡수선이 존재하는 겁니다. 왜 그 빛만 흡수됐다고? 특정 에너지만. 흡수. 하나만
존재하는 건 아니고 여러 선들, 보통 여러 선들입니다. 여러 선들이 흡수선으로 존재하는 것. 얘는 그럼 어디선가에서 에너지가 방출이 된 다음에 에너지가 낮은 무언가를 지나가야 돼. 그래서 에너지가 작은, 온도가 낮은 저온의 기체를 또는 저온의 원소 기체, 여기다 원소, 고체 아니야. 고체 액체 말고 기체입니다. 저온 기체, 원소 기체를 통과한 별빛이나 백열등빛, 백색광. 백색광이 모든 색이 다 있는 거니까. 모든 값이 방출이 된 다음에 에너지가 작은 애를 지나면서 특정 값만 흡수되어서 남은 게 우리 눈에 들어온 거죠. 다음 흡수. 자, 방출 스펙트럼. 자, 얘는 바탕은 검은색이야. 그러니까 검은색이니까 빛이 없는 바탕에 특정 파장들의 빛만, 파장의 빛들만 밝은색 선 방출된 거지. 그 빛만 밝은 선으로 존재한다. 특정한 에너지 값만 방출된 겁니다. 자, 얘는 고온이거나 방전관에 있는 원소라면은 그 원소들이 지들이 준위값이 다 다르니까 특정 값의 에너지만 흡수를 할 수가 있어. 그랬다가 그 에너지가 다시 작아지면서 방출을 해. 흡수했다 방출하고 흡수했다 방출. 이게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특정 값만 방출을 한 선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펙트럼 원소마다 완전히 달라. 선이 다르고 흡수선이든 방출선이든 원소 종류가 같다면 완벽하게 동일한 게 기본. 그래서 우리는 중학교 때까지는 요 스펙트럼 선으로, 선 스펙트럼으로 흡수 스펙트럼은 얘기 안 했었어. 방출, 선 스펙트럼만 요걸만 얘기했었지. 그걸로 원소 종류를 구분하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이젠 종류뿐만이 아니라 요거를 얘기를 해줄 거예요. 도플러 효과라는 게 있어. 선생님 이게 뭐예요? 몰랐는데. 말은 나오고 우리 지금 여기서 빅뱅 우주론을 얘기를 할 건데 그 빅뱅 우주론에서는 엄청 중요한 거거든? 근데 이 원리는 너희들이 파동이란 것도 알아야 되고 저기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파1이 뭔지 막 이런 거 알아야 돼서 진동수 다 알아야 돼서 지금은 그냥 암기처럼 하고 넘어가면 돼. 도플러가 뭔지만 얘기를 해주자면은 파1과 파동이 발생한 근원 지점과 관측자의 상대적인 운동이 있을 때, 둘 중에 하나가 움직일 때, 그 파원에서 발생한 파동의 파장이, 자, 파장이랑 진동수랑 반비례하거든? 또는 진동수가, 파장 쉼표하고. 파장도 달라지고 진동수도 달라진 것처럼 보여. 파장, 진동수가 다르게 관측되는, 원래와 다르게 관측되는 현상입니다. 그 중에서 저 파원이 빛을 방출하고 있는 광원이라면은 가까워지고 있으면 청색편이라는 게 발생하고 멀어지고 있으면 적색편이라는 게 발생해. 구분할 필요 없고 우리는 어차피 적색편이만 얘기할 거거든. 그 중에서도 적색편이는 가까워지는 누가 움직여도 상관없어.
관측자가 광원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어도 되고 광원이 관측자 쪽으로 다가오고 있어도 돼. 가까워지는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의라고 쓰자. 빛의 파장이 길게, 크게 관측되는 현상. 원래보다 파장이 크게. 파장이 커진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원래 색보다 붉은색으로 관측된다는 얘기입니다. 파장이 길게, 보다 붉은색 계열로. 그래서 스펙트럼 선 자체가 붉은색 쪽으로, 파장이 긴 쪽으로 선이 움직여. 그래서 적색 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적색 편. 그래서 이 적색 편이가 발생할 때 모든 선이 동일한 양만큼 편이가 돼. 이동을 해. 붉은색 쪽으로 똑같이. 그리고 빨리 움직일수록 상대적인 속력이, 상대 속도 크기가 클수록,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수록 편이량이 큽니다. 우리는 멀어지는 것만 지금은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천문학, 천체 물리에 관련된 걸 얘기를 할 건데, 천체 물리에 대한 굉장한 센세이션은 물론 이제 이전에도 있었지만, 고대 시대부터도 있었지만 허블이 정말 굉장한 발견을 했었거든. 허블 들어봤나? 정말 대단한 거죠. 예전에는 우리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은하를 배웠었어. 시험범위 안 들어가는 것도 있었겠지. 은하라는 게 별이 많이 모여있는 집단, 별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많아. 그건데 우리 은하만 있는 줄 알았거든, 예전에는. 그러니까 우주가 있으면은 별들은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있고 우린 그것만 보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 멀리에도 맨눈으로는 잘 못 봐. 애지간한 건. 별들이 모여있는 은하가 있네. 그 우리 은하 말고 다른 은하, 외부 은하를 허블이 최초로 관측을 했어. 그래갖고 우주의 지평이 굉장히 넓어졌거든. 이게 얼마 안 됐어. 자, 허블의 관측 결과. 외부 은하를 최초로 관측을 하셨는데, 그 외부 은하들에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적색 편이가 발생한다는 걸 관측을 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단 하나도 빠짐없이는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가까이 오는 애도 있거든. 안드로메다 은하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오고 있어서 얘는 나중에 우리 은하랑 합쳐질 거야. 자, 이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주의 팽창인데, 어떻게 된 거냐? 가까운 은하일수록 편이량이 작아.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먼 은하일수록 편이량이 커. 이게 의미하는 거는 은하가 멀어지는 속도, 후퇴 속도는 거리에 비례한다. 요거를 알게 됐고, 일부러 뒤집어서 먼저 시작한 거야. 먼 은하일수록 편이량큼. 그래서 허블 상수라는 거를 계산을 했는데 대문자 H로 씁니다. 이건 은하들에 떨어져 있는 거리당. 메가파스 쓰지 말자. 단위까지 굳이 알 필요 없고, 떨어져 있는 거리당의 후퇴 속도를 허블 상수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허블 상수의 역수는 뭐냐? 자, 허블 상수가 거리당의
끝의 속도, 속력이야. 속력의 정의가 뭔데? 속력 계산할 때 어떻게 했었어? 시간분의 거리잖아. 그럼 거리분의 속력은 뭐야? 시간분의 1. 허블 상수가 시간분의 1이라고. 그럼 허블 상수의 역수는 시간이지? 어떻게 되니까? 은하들이 이렇게 멀어지는데 걸린 시간. 우주의 나이입니다. 약 138억 년 정도고요. 요거는 허블 상수 값이 또 새로운 이론이 적용이 되면서 계속 바뀌는 값이긴 해. 님들은 138억 년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허블의 이 관측 결과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우주가 지금 이 크기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팽창하고 있어. 그럼 시간을 거스르는 거야. 시간을 거스르. 아니다. 시간. 여자친구 노래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인스타에서 보고 왔는데. 달려서구나. 거슬러가 아니지. 여자친구 노래들이 또 거기 막 이렇게 막 여자친구를 찬양하는 듯한 칭찬하는 내용이었어. 영어 가사도 별로 없고 막 그렇다고. 오, 대단한데? 난 뉴진스, 이거 너무, 난 사실 좀 많아. 너무 영어야. 왜 아름다우게 하고. 난 처음 걔네 나왔을 때 되게 싫어했었어. 텐션. 맨날 머리 다 내리고 있어. 다 긴생 머리 나오고. 좋아합니다. 예쁘고, 착해. 착해. 얼마나 귀여워, 그지? 오야만데? 어디가 그랬지? 그래서 시간을 거스르면은 얘들이 이렇게 되고 있던 거 거스르면은 옛날에는 한 점이 없겠거니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현재 우주는 팽창 중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고 이 팽창 선생님 그럼 우주의 중심은 어디인가요? 없는 거야. 팽창의 중심은 없어. 너네들이 이거를 오해를 하는데 풍선으로 이렇게 얘기 많이 한단 말이야? 풍선 팽창했으면 풍선 중심 여기잖아요. 풍선은 중심이 있지. 이거는 우리가 일부분만 보여준 거고. 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움직여. 그럼 니들이 나한테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선생님이 오른쪽으로 움직였어요. 내가 볼 때도 내가 오른쪽으로 움직였어? 아니, 내가 볼 때 니들이 이쪽으로 움직인 거잖아. 그지?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중심은, 기준은 자기가 보기 나름이야. 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지. 그치? 수빈아, 집에 가고 엄마 부모님한테 말씀드려. 엄마! 나 오늘 알았어요. 우주의 중심은 저예요. 맞는 말이야. 개쩔지. 하연아! 우주의 중심이 누구야? 당당하게 대답해. 누구야? 대답해! 남자는 대답할 거냐? 기장아, 우주의 중심이 누구야? 그럼! 물리학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기준은 잡기 나름이니까 다 자기 중심.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다른 은하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걔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우주의 중심은 없는 거다. 팽창의 중심은 없고요. 그리고 이 팽창이 물질이 팽창하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 몸들도 지구도 막 이렇게 커져요. 그게 아니라 공간 자체가 팽창하는 거고 이런 물질들은 중력이나 전자기력 이런 게 작용해서 얘들은 그냥 뭉쳐있는 거고 그러니까 비어있는 공간들이 팽창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건 공간 자체의 팽창이다. 그래서 우주론이 나오는데요. 지금 결론이 아니지. 관측을 딱 한 걸 봤더니 그럼 우주는 팽창하고 있네 이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팽창 우주론이 나온 건데 팽창 우주론이 나오기 전에는 정상 우주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팽창 우주론이 나오기 전에는 정적 우주론 잘못 얘기했어. 정상 우주론이랑 달라. 따라서 팽창 우주론이 나오는데 팽창 우주론 두 가지를 먼저 얘기를 한번 해줘 볼게. 자, 팽창 우주론을 주장한 학자 그 두 개의 우주론이 정상 우주론이랑 빅뱅 우주론. 우린 요 빅뱅 우주론을 배울 거야. 빅뱅 이론. 학자명도
예의상 암기를 해놓는 게 호일이랑 감호프. 자, 정상우주로는 이게 저기 뭐냐 스태틱하다는 얘기다. 스테이블하다는 얘기는 스태틱이 아니라 스태틱은 정수. 스테이블하다는 얘기야. 그렇게 머물러 있는 요런 느낌. 그 다음에 빅뱅 우주로는 얘는 빅뱅이 무슨 뜻이야? 가수야? 빅뱅? 나 빅뱅을 되게 싫어했거든. 그래서 왜 싫어했냐면은 이 위대한 우주라는 이름을 어디 따라서 했더니 그래서 망했잖아. 나 승리 개 싫어했다고. 나 말했었지. 승리 싸가졌다고. 얘기 안 해줬었나? 선생님 옛날에 경호원 알바했었어. 다른 애들은 되게 착하고 그런데 승리는 어쩐지 싸가지 같더라 이 새끼가. 자, 그래서 빅뱅 우주로는 얘가 한 점에서 폭발해갖고 팽창하면서 만들어졌다는데 지금은 이제 정상 우주로는 틀렸어. 지금은 우리가 빅뱅 우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옛날에는 야 니네들이 생각을 해봐.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주변 같은 이런 걸로 당연히 모든 걸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정상 우주로는 어떻게 된 거냐면 야 여기 봐보면은 지금 여기 이렇게 커지고 있니? 이렇게 멀어지고 있어? 아니지.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정상우주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아까 방금 내가 그린 풍선 같은 게 빅뱅 우주론이고 정상우주로는 이런 거야. 여기에서 집 만약에 울타리라고 쳐봐. 그럼 이 집의 면적이 내 집이 마당이 이만큼 넓어질 거라면은 울타리를 이렇게 밀어서 팽창시킨 게 아니라 여기를 새로 산 거야. 공간이 새로 만들어진 거야. 어쨌든 그럼 이것도 부피는 팽창한 거지. 이렇게 주장한 게 정상우주론이거든. 그래서 정상우주론에서는 이렇게 팽창한 부분에서 새로 만들어진 부분에서 다른 물질들이나 이런 게 생겨. 에너지나 이런 게. 그게 어떻게 설명이 돼? 모르지 그때는. 근데 우리가 봐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거 이렇게 스테이블하게 그냥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 걔는 왜 생겨? 이건 나중 문제고. 그때 말했을 때는. 그래서 자, 둘 다 우주 크기는 팽창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우주 전체의 질량이나 에너지는 정상우주론에서는 공간이 새로 만들어진 만큼 새로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빅뱅 우주론은 전체 값은 일정한데 부피만 커지는 거거든. 따라서 우주 전체의 밀도나 온도. 자, 온도는 에너지의 밀도라고 생각을 해도 돼. 에너지가 좁은 공간, 몇 개의 적은 개수의 분자, 입자 이런 데에 많이 집중되어 있으면 온도가 높을 거란 말이야. 정상우주로는 새로 만들어진 만큼, 공간이 생겨난 만큼 물질이나 에너지가 생기니까 이게 일정해. 근데 빅뱅 우주론에서는 전체 값은 일정한데 부피가 커지니까 밀도나 물질의 밀도나 에너지 밀도는 즉 온도예요. 이건 감소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의 가장 큰 포인트고 이것 때문에 빅뱅 우주론이 맞다. 100% 맞는 건 아니야. 이거보다는 얘가 훨씬 더 합리적이다. 이게 증명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팽창 우주론 중에서 현재 이제 살아남은 빅뱅 우주론 얘기를 해봅시다. 빅뱅이 처음에 이제 가모프가 얘기를 했는데 처음부터 빅뱅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상대방 진영 측에서 야씨 그럼 그게 폭발이라고 그러겠다고? 와 우리가 웃기지 마. 그러면 그렇게 큰 폭발이었으면 이게 빅뱅이냐? 놀리는 식으로 했다가 빅뱅 이루어지는 거거든. 자 얘는 우주가 모든 질량과 에너지가 모여있는 집중된 한 점, 모든 질량이랑 모든 에너지가 모여있다면은 굉장히 고밀도일 거야. 우리가 논하기도 힘들 정도로 한 점이 폭발한 다음에 그 폭발의 여파로 팽창을 하면서
현재 우주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자, 이거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 정상 우주론이랑 대비되는 점. 방금도 빨간색으로 썼어. 칠판 치우기 전에. 온도가 낮아진 게 굉장히 중요해.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들이 지금 알고 있는 입자들, 원자핵, 전자, 원자핵에서는 이제 양성자, 중성자, 쿼크 이런 거. 큰 게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쪼개졌냐? 작은 것들이 있다가 뭉쳐진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정상우주론으로는 뭔가 이렇게 합리적인 설명?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었다? 이게 안 돼. 과학을 할 때 새로운 이론을 제안을 하고 이런 걸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자연스러워야 된단 말이야. 이건 법으로도 마찬가지야. 법도 그게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봤더라? 어떤 다큐멘터리인가 거기서 봤는데 판사분들이나 검사분들 이런 분들도 죄를 심판하거나 민사 같은 거 말고 형사 같은 거 형사 재판 이런 거 할 때 저 사람이 주장을 하는 거를 오케이 네 말이 다 맞아 하고 들어본대. 듣다가 이거 좀 부자연스러운데? 하는 거야. 저는 이성애를 죽이지 않았어요. 이게 상관 그런 거지. 제가 성현이를 얼마나 존경하는 친구인데 이상한데? 하면서 자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합리적으로 무언가가 이유가 있는 상태로 과학적으로 말이 맞아야 돼. 온도가 맨 처음엔 굉장히 높았단 말이야. 근데 팽창을 하면서 온도가 낮아져. 그럼 입자로서 보자면은 입자가 점점 느려지는 거야. 빨랐을 때든 느릴 때든 작용하는 중력, 쉽게 얘기하면 중력,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똑같다면은 느려질 때 뭉치기가 쉽겠지.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작은 입자였던 애들이 온도가 낮아지면서 작은 단계의 입자가 점점 이제 모이는 거야. 점점 모여서 합쳐져서 큰 단계의 입자를 만들어 갔다. 요게 포인트인 겁니다. 바위돌 깨트려 자갈돌 깨트려 돌멩이가 아니라 잘못부터 보인다. 2절이 그거 물들이 모여갖고 바다된 거거든. 근데 이거 모르니? 세대 차이. 이걸 왜 모르지? 알아 몰라? 이동현을 왜 모르지 나? 자, 그래서 이 빅뱅 우주론의 굉장히 강력한 증거들을 다시 얘기를 할 건데 빅뱅 우주론의 경과를 얘기를 해볼게. 과정. 괜히 경과라는 말씀은 헷갈리겠다. 아이고 그래 우리 재민이 수준의 어휘력들. 수빈아 너 말고 하연이 혜령이 너무 말고 과정. 이 과정 얘기할 때 동그라미로 순서 쓸 거고 그때 발생한 사건 그리고 만들어진 입자 요 순서대로 쓸 거야. 자, 먼저 0번부터 씁니다. 빅뱅 노래도 있어. 빅뱅 is bang! 무슨 말이야? 빅뱅이 폭발했다. 지들의 미래를 암시했지? 폭발했어. 폭발! 뻥! 폭발과 직후에는 폭발했어? 그러니까 이때부터 우주가 만들어진 거야. 이게 가끔씩 그럼 빅뱅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하는 사람도 있는데 혹시나 다른 과학 선생님,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하면 개소리 마세요. 논할 필요가 없어.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현재 알고 있는 우주는 이때부터 된 거니까 그 이전에 뭐가 있었건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닌 거거든. 폭발했어. 그 이전엔 알 필요가 없다고. 근데 폭발했을 당시에는 굉장히 작은 지점에 에너지가 다 모여있기 때문에 에너지랑 질량은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없어. 모든 게 다 에너지로만 존재해. 엄청난 고온이야. 폭발 당시에는 입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폭발한 다음에 진짜 짧은 시간
10의 마이너스 43승초라고 하는 플랑크 타임이라는 시간이 있어. 물리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가장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이 지났을 때 기본 입자가 만들어져. 이제 온도가 내려가니까 기본적인 입자. 자,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해줄 건데 미리 한번 얘기를 하자면은 폭발 당시 입자 없었다. 맞는 말이야. 폭발 직후 입자가 생겨났다는 되게 애매한 말이야. 근데 그런 단어를 쓰면 학교 선생님이 모르는 거고 근데 학교 선생님을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다. 내가 학교 선생님을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욕하긴 하지만 이게 전공이 아닌 분들은 모르셔. 이게 직후라는 게 야 10의 마이너스 43승 직후라고 하면 되잖아. 근데 그걸 당시랑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시거든. 진짜 짧은 시간이 지났을 때 만들어져. 이때 만들어진 게 기본 입자인 쿼크랑 전자인 거야. 자, 쿼크 질량이 더 큽니다. 쿼크 질량이 저기 뭐냐 전자 한 개 질량이 한 600, 700배 그 정도 돼. 그럼 질량이 큰 애들이 되게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똑같은 에너지를 갖고 있어. 똑같은 온도라면은 질량이 큰 애들이 더 먼저 느려져서 먼저 합쳐지는 거야. 쿼크들이 결합을 해. 아까 입자 구성 단계를 얘기할 때 쿼크들이 3개씩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게 양성자랑 중성자였지? 이때 양성자는 그 자체로 수소 원자 핵입니다. 원자가 아니라 원자 핵. 자, 수소 원자 핵은 질량수 1, 원자 번호 1 이렇게 쓰면 되죠? 그리고 얘들이 이제 만들었을 당시에는 생성 당시에는 양성자의 개수랑 중성자의 개수가 거의 동일해. 근데 얘들이 그래서 지금은 온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얘들이 서로 막 전환이 된단 말이야. 양성자도 중성자로 변하고 중성자도 양성자로 변해. 그랬을 때 변환할 때 필요한 에너지가 변환 시 필요한 에너지가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뀔 때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해. 그러니까 이게 더 발생하기가 어렵겠지? 그래서 온도가 점점 떨어지면서 요게 덜 발생하게 돼.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하는 게 에너지가 더 크게 필요한 게 덜 발생하게 되면서 살짝씩 양성자의 개수가 더 많아집니다. 자, 그랬다가 어느 정도 온도가 됐을 때 이제 계속 양성자가 점점 많아지다가 온도가 이제 낮아지면은 양성자랑 중성자가 결합을 해. 핵자들이 결합을 하는 거야. 이미 수소 원자핵은 만들어져 있고 이제 그 다음 단계의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핵자 결합. 그때 만들어진 건 그럼 헬륨 원자핵입니다. 원자핵 중에서 수소 원자핵 다음으로 합쳐진 단계. 다음으로 간단하지? 자, 이렇게 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졌을 때 당시에 이 핵자의 개수가 양성자 대 중성자가 7대 1 정도가 돼. 이거 어떻게 알아요? 빅뱅 우주론에 입각해서 온도 떨어지는 거랑 에너지 필요한 거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면 이렇게 됐다가 나와요. 이때가 우주 생성 후 3분의 1때야. 자, 그래서 자, 봐보세요. 중성자래.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질 거라면은
양성자가 14개 있을 때 중성자가 2개 있어야 되는 거. 7대 1이니까. 14대 2. 그래서 얘가 합쳐져야지 헬륨 원자핵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근데 얘들 하나하나는 수소 원자핵이야. 따라서 이때 우주 전체를 구성하는 수소 대 헬륨의 질량의 비율이 양성자 1개랑 중성자 1개 질량이 거의 비슷해. 12대 4가 나오지? 그래서 3대 1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실제로 이거는 빅뱅 우주론에 입각한 계산 결과고 실제로 우주를 봐보면 이렇게 나와. 계산을 이론에 따른 계산치랑 실제 관측지가 같으니까 이게 맞는 말이네? 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은 점점 온도가 내려가면서 질량이 너무 작아서 아직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던 전자가 원자핵이랑 결합을 하게 됩니다.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을 한다. 그래서 만들어진 거는 수소 원자랑 헬륨 원자. 그 다음에 리튬도 조금 있었거든. 근데 그거는 뭐 논할 가치가 없고요. 그때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이야. 요건 암기를 해놔야 돼. 그리고 이게 우주의 나이가 3분일 때야. 요것도 암기해. 38만 년. 38만 년일 때야. 38만 년. 자, 그럼 요거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 옛날에는 원자핵이랑 전자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서 이 전자들도 에지가 나면 지들끼리 전기적인 청력작용에서 다들 떨어져 있고만 그러거든? 그래서 우주 공간에 거의 균일하게 퍼져 있어. 거의 균일하게. 그럼 빛이 이동을 하다가 전자를 만났어? 아니면 또 원자를 만났어? 그럼 걔한테 흡수가 돼. 흡수했다가 방출이 돼. 그럼 이렇게 오다가 방출이 되면은 이렇게 안 가겠지. 이럴 확률이 얼마나 되겠니? 옆으로 가는 거야. 흡수했다 또 방출돼. 직진을 못해. 그래서 여기에서 얘네들이 여기 이 칠판에서 반사된 이 빛을 인식한다는 거는 여기 있는 빛이 니들한테 직진했다는 거야. 눈으로 들어갔다는 거잖아. 이게 안 된다. 만약에 그래서 그때 우리가 있었다면은 우주는 불투명해 보였을 거야. 빛이 오질 않으니까 우리한테. 그래서 요 이전에 전자가 합쳐지기 이전까지는 아직 원자핵이랑 결합하지 않은 전자가 이게 찐으로 자유로운 전자잖아. 전자가 우주 공간을 가득 채운 상태야. 따라서 빛이 직진을 못합니다. 불투명한 우주라고 표현을 하고요. 38만 년이 되었을 때 이제 빛의 진행을 방해할 전자도 공간상에 없고 거기 있던 공간상에 있던 전자들이 자기가 흡수했던 빛을 원자핵이랑 결합을 해. 원자핵이랑 결합하면 균이가 작아져. 에너지 값이 작아지는 거야. 그럼 자기가 빛을 방출하거든. 자, 그래서 전자가 원자핵이랑 결합하면서 우주 모든 공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빛을 방출을 하고 이제 원자에 구속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빛의 진로를 방해를 못해요. 빛이 직진이 가능해집니다. 드디어 투명한 우주가 되는 거야. 이때 그래서 우주 전역에서 방출되어서 만들어진
우주 어느 지역을 봐도 똑같이 관측이 되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전자기파가 있어. 우주 배경 복사가 이때 만들어진다. 빨간색으로 한 이 두 개가 빅뱅 우주론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저거는 원인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원리고 얘가 빅뱅 우주론의 증거. 우주 배경 복사가 그래서 영어로는 얘가 다시 뒤에 쓸 거야. 이 마이크로파의 영역으로 관측이 됐는데 코스믹 백그라운드 마이크로웨이브야. 백그라운드. 뭘 봐도 다 배경에 있는 거죠. 니네들이 지금 나를 보면 배경이 칠판 보이지? 이 칠판처럼 보인다고. 얘를 봐도 달을 봐도 목성을 봐도 안드로메다를 은하를 봐도 뭘 봐도 우주 전역에서 이렇게 있으면 모든 지역, 각 지점에서 모든 지역을 향해 빛이 방출됐으니까 계속 직진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빛들이. 그래서 요 우주 배경 복사를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빅뱅 이후 38만 년에 만들어진 원자 생성 시 방출된 전자기파야. 이 우주 배경 복사가 만들었을 때에는 우주의 온도가 3000켈빈이었어.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의 그 에너지 값 자체가 3000켈빈에 해당하는 파장을 갖고 있거든? 갖고 있었거든? 3000켈빈의 온도를 가진 물체가 방출하는 그런 전자기파로 현재는 우주는 팽창을 했습니다. 온도가 내려갔다 그랬지. 온도가 내려가면은 파장은 길어져. 온도랑 에너지랑 파장은 서로 반비례합니다. 현재는 약 2.7켈빈 정도, 3켈빈이라고도 얘기해. 에 해당하고 이게 그러니까 파장이 증가했다. 에너지 밀도로서는 감소했다. 온도는 내려갔다라는 의미야. 이 우주 배경 복사는 그럼 어느 분이 관측하셨냐? 니들도 지금 볼 수 있어. 볼 수 있는데 아마 너희들 집에 있는 그걸로는 잘 못 볼 거야. 너희들 혹시 그거 알고 있나? TV를 딱 틀잖아. 그럼 너희들 아마 못 봤을 건데 TV 틀면은 지지직 거리는 거 하면 본 적 있어? 이거 신호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신호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지직 거리는 거?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얘기를 해봐. 이건 지지직거리는 거 있잖아. 신호 있는 거야. 왜? 신호가 없으면 어떻게 나와야 돼? 그냥 아무것도 안 나와야지. 소리로 생각을 해봐. 방금 신호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의미 있는 신호가 아닐 뿐이지. 그치? 자, 그럼 이게 뭐냐? 이 전자기파가 우주 배경 복사야. 이거 공중파에서 볼 수 있거든. 근데 님들 집에서 지금 TV를 틀어보면은 셋탑박스 때문에 까마진이 나오죠. 그건 신호를 아예 안 주니까. 그지? 그래서 안테나, 공중파 잡는 안테나로 하면은 이 지직거리는 게 나와. 이게 우주 배경 복사거든. 이걸 어느 분들이 발견하셨냐? 펜지어스랑 밀슨이라는 분이 계셔. 이분들이 안테나 잡음 해결하는 거를 하려다가 아니 어느 방향을 봐도 이 지직거리는 잡음이 다 보이네? 없애려고 해도 못 없애네? 와 이거 뭐지? 하고 발견을 한 거야. 개쩔지. 자, 이 우주 배경 복사는 균일성과 등방성이 있어요. 균일성, 균일하다는 얘기고 등방성, 모든 방향에 대해 동일하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완벽하게 균일하지 않아. 모든 방향에서 관측되긴 해. 근데 완벽하게 균일하지 않고 거의 균일하게 관측됩니다. 이 약간의 미세한 불균일성에 의해서 현재 우주가 만들어져요. 이게 왜 그런 거냐? 어휴, 잘못했다. 아씨, 잘못했다. 입자들이 중력만 쉽게 얘기해서 중력만 얘기하자. 우리 앞에 거 하면서 앞에 거가 아니라 저거 하면서 역학하면서 중력만 얘기했었으니까
얘들이 만약에 우주가 완벽하게 균일해서 모든 입자들이 완벽하게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잖아. 그럼 입자들이 모든 방향으로 동일한 힘을 받기 때문에 동일한 세계의 힘을 받기 때문에 다 정지해 있어. 근데 현재 우주는 어때? 님들의 머리 같아요. 대부분이 비어 있어. 이거 맞는 말이야, 그치? 야, 니네들 머리 원자로 이루어져 있잖아. 원자 대부분 비어 있는 상태라고. 너 자냐? 자, 지금은 어떻게 된 거야? 얘들이 막 50만 분의 1, 20만 분의 1 이 정도 차이 나거든? 얘가 조금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돼 있어. 그럼 얘랑은 힘이 좀 약하고 얘랑은 힘이 세기 때문에 진짜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이쪽으로 모여. 그럼 얘들 질량이 커지는 얘들 결국엔 다 이쪽으로 모여. 그럼 진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균일하게 퍼져 있던 입자가 여기에 다 모여 있고 나머지는 빈 공간이 되는 거야. 현재 우주가 이런 상태야. 이 약간의 불균일성 때문에. 이해됐지? 이 미세한 불균일성 때문에 현재 우주가 만들어지는 거다. 자, 그래서 저기 뭐냐 우주 배경 복사는 요거는 이따가 책에서 얘기할 건데 위성들 쏘아 올리면서 점점 더 정확하게 관측을 해서 확실하다고 증명이 됐고요. 빅뱅 우주론 빨간색으로 써야겠다. 빅뱅 우주론의 가장 강력한 증거 두 가지가 수소 대 헬륨의 질량비 3대 1인 거랑 우주 배경 복사 이거 두 개입니다. 그럼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뭘로 관측을 했느냐? 스펙트럼으로 관측을 한 거야. 지구가 있어. 별이 어디 있어? 여기서 표면에서 빛을 방출을 해. 그럼 요 우주 공간을 채우고 있는 물질들을 지나면서 어마어마하게 멀리 있겠지. 진짜 멀리 있기 때문에 다른 데한테 영향은 거의 안 받고 우주 공간에 전체적으로 있는 원소한테만 영향을 많이 받는단 말이야. 그걸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은 수소랑 헬륨이 이만큼 있네. 요게 보이게 돼. 왜냐? 질량비도 이 선의 폭, 선 두께로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스펙트럼으로 파악하는 내용이 뭐가 있느냐? 일단 원소 종류 이건 중학교 때 나온 거니까 선들이 다 동일해야 된다 라고 나오지 위치까지 동일해야 된다. 근데 사실 전체 분리를 할 때 위치는 안 중요해. 도플러 효과 때문에 옆으로 움직이거든. 간격이랑 개수가 중요해. 그래서 상대적인 속도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까워지냐 멀어지느냐 도플러 효과로.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게 방금 얘기한 원소들이 있다면은 그 원소들 간에 정확한 질량이 아니라 비율만 알 수 있어. 선 폭이 크면, 진하면 또는 두꺼우면 질량비가 큰 거다. 자, 그래서 요거랑 관련된 거 하나가 뭐가 있느냐. 프라운호퍼 선이라는 게 있어. 프라운호퍼라는 분이 발견하신 태양에서 관측되는, 태양 광선에서 관측되는 흡수선이야. 그럼 태양이 있으면은 참고로 태양은 흰색이 아니라 태양 노란색으로 하는 거는 대기랑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 우주공간에서 보면 흰색으로 보이는 거고 우리들 밖으로 나가면은 빛 흰색으로 보이잖아. 태양빛이 노란색이면 흰색 종이 들고 나가면 노란색으로 보여야 돼. 얘가 그럼 이렇게 방출이 돼서 지구에 있는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때 태양의 대기가 있어. 표면에서 방출됐어? 이땐 연소 스펙트럼이야. 근데 요 대기한테 흡수가 되는 거거든.
멀리 있는 별에서는 관측 안 돼요? 돼. 다 돼. 그걸 지금 제외하고 그럼 나중에 지구과학 할 때 배우는 건데. 참고로 이거는 지구과학이 아니라 천체 물리학이야. 알겠지? 비난하면 교육과정. 왜 천체 물리가 지구과학에 들어가 있어? 누구야 뭘 지구야 이게? 그지 수빈아? 난 지구과학을 전공한 게 아니라고. 자, 어쨌든 이 프라운호퍼선은 그럼 흡수선이 있고 이게 되게 세밀하게 많이 있거든? 실제로 이분이 그리신 것도 지금 보관돼 있어. 근데 지금 계속 더 발견이 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태양의 내부 원소를 아는 게 아니라 태양 대기 성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태양의 스펙트럼은 실제로는 연속선이 아니라 흡수선이 보여요.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라. 너무 세밀해. 그거 볼 거면 얘를 분광기도 되게 좋은 거 써서 세밀하게 관측을 해야 돼.